오늘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그녀를 데려왔다. 30년을 기다렸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기다린 날인지도 모른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35의 나이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미소, 공손한 허리 인사, 흔들림 없는 눈빛. 첫인상은 완벽했다.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요.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감을 처음 만나는 아버지의 떨림을 숨기며. 감사합니다. 민준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존경스럽다고, 본받고 싶다고.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다. 표정도 자연스러웠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과찬을 했나 보네.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큰 회사를 일구시다니. 칭찬이 이어졌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너무 완벽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내 잔이 비기 전에 물을 채웠다. 반찬을 권할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받았다. 회장님 건강을 위해 제가 직접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네. 당연한 거죠.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요. 모든 게 완벽했다. 정말 완벽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30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본능이 속삭였다. 뭔가 어색하다고.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나요?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술이 좋아서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겸손한 대답. 물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민준 오빠도 제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돈이나 지위보다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이 잠깐, 아주 잠깐 내 손목시계를 훑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나는 봤다. 파텍 팔립. 3억 원짜리 시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착각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 아버지, 수진이 정말 괜찮죠? 민준이가 물었다. 행복에 겨운 얼굴로. 응, 좋은 친구 같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았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수진이 화장실에 갔다. 아들아, 행복하니?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렇게 순수한 눈으로 사랑하는데.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만약 저 여자가 민준이의 재산과 지위를 노리는 거라면? 아니야, 지나친 걱정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30년간 사람을 봐온 내 경험이 계속 경고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완벽하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완벽한 미소. 공손한 말투. 배려 깊은 행동.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눈빛.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게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맞다. 나는 사람을 봐왔다. 수많은 사업 파트너들. 그들 중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지. 그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다. 민준이는 내 전부다. 유일한 혈육이고 내가 물려줄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아이를 잘못된 사람에게 맡길 순 없다. 확인해야 한다. 결심이 섰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다. 아들의 감정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떠올랐다. 회사 경비실. 사람들은 경비원을 잘 보지 않는다. 투명인간처럼 지나친다. 특히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 그렇게 하자. 심장이 뛰었다. 60의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다. 인사팀장 들어오게. 다음날 아침 나는 가장 신뢰하는 직원을 불렀다. 김 팀장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다. 입이 무겁고 충성심이 강하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않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야. 김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설명했다. 경비원으로 변장하겠다고.
며느리감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다는 겁니까? 응. 반대하지 말게. 이미 결심했어. 김 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비팀에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입 경비원이 들어온다고. 고맙네. 그런데 회장님 외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안다. 가발을 쓰고 안경을 바꾸고 수염도 기를 거야. 며칠이 걸릴 텐데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해. 모든 게 결정됐다. 일주일 후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다. 회색 가발, 뿔테 안경, 덥수룩한 수염, 평소 입던 정장 대신 경비원 유니폼. 박진수가 아니라 박경비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순 평생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철수입니다. 경비실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왔어요? 김 팀장한테 들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경비팀장 이 반장이 악수를 청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다행이다. 첫 출근. 모든 게 낯설었다. 경비실 책상. 좁은 의자. CCTV 모니터. 30년간 최고층 회장실에서 일했던 내가 1층 경비실에 앉아있다. 박 선배님 커피 드세요. 젊은 경비원이 종이컵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믹스커피. 오랜만에 마셔봤다. 달고 지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선배님 여기 일 처음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다. 직원들이 출근했다. 그들은 경비실을 스쳐 지나갔다.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분이구나. 나는 처음 알았다. 경비원으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누군가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누군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데.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갔다. 직원들 틈에 섞여 줄을 섰다. 배식을 받았다. 수고하세요.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그저 경비원 박철수일 뿐이다. 묘한 기분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박 선배님 점심 먹고 오세요. 제가 지킬게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경비실을 나섰다. 그때였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안녕하세요. 기획실 박민준 이사님 약속이 있어서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이수진이요. 리셉션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슬쩍 뒤로 물러섰다. 기둥 뒤에서 지켜봤다. 들키면 안 돼. 수진은 대기 공간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민준이가 내려왔다. 수진아, 미안. 기다렸지? 오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준이를 보는 눈빛이 달콤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오늘 이탈리안 어때? 좋아. 오빠 따라갈게. 둘은 팔짱을 끼고 나갔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같았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혔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해. 1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다. 민준이는 회의가 있다며 먼저 올라갔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민준이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수지는 로비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녀가 경비실 쪽으로 걸어왔다. 수진이 경비실 앞을 지나갔다. 나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보는 척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경비실 창고 앞에 서 있었다. 방금 전 민준이를 보며 웃던 얼굴이 아니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말투가 달랐다. 존댓말이긴 한데 뭔가 건조했다. 저쪽 복도 끝입니다. 아, 네. 그녀는 돌아섰다. 감사 인사도 없었다. 뭐 바쁠 수도 있지. 나는 애써 이해하려 했다. 10분 후 수진이 다시 로비로 나왔다. 이번엔 리셉션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나가려다 멈췄다.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다. 나는 재빨리 경비실을 나와주었다. 손님,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아. 수진이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때 좀 조심하지. 깨지면 어쩔 뻔했네. 반말이었다. 감사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핸드폰을 챙겨 들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귀를 의심했다. 방금 민준이에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경비원인 나에게는 반말을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야, 실수였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차갑고 무심했던 그 눈빛. 민준이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그 사이 3번 더 회사에 왔다. 민준이를 만나러, 점심을 먹으러, 저녁 약속을 잡으러. 올 때마다 나는 지켜봤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다. 그녀에게는 2개의 얼굴이 있다. 민준이 앞에서는 천사였다. 다정하고 상냥하고 배려 깊었다. 하지만 그가 없을 때는 달랐다. 아줌마, 이거 좀 치워줘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하던 미화원에게 던진 말이었다. 반말. 명령 줘. 귀찮다는 표정. 네, 죄송합니다. 미화원 박 아주머니가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예순이 넘은 분이다.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또 다른 날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직원이 옆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직원이 공손히 인사했다. 수진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안녕. 수진은 고개만 까딱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진이 먼저 탔다. 여직원도 타려는데. 아, 나 급해서. 다음 거 타요. 수진이 닫힌 버튼을 눌렀다. 여직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래의 회장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깨달았다. 수진은 이미 이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은 화요일 오후였다. 수진이 로비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지금 민준이 회사. 목소리가 컸다. 나는 경비실에서 들을 수 있었다. 야, 이 회사 진짜 크더라. 내가 사진 찍어 보낼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연히 결혼하지. 이런 기회 놓칠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다. 민준이? 착하지. 순진하고. 나한테 완전 빠져있어. 사랑? 뭐 좋아하긴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들렸다. 이 정도 재산이면 사랑 없어도 괜찮지 않아? 회장 아들이야, 회장 아들. 웃음소리. 야, 나도 이제 명품 마음껏 살 수 있어. 강남에 집도 사고. 물론 시아버지한테 잘해야지. 그래야 돈 나오잖아. 숨이 막혔다. 연기? 당연히 해야지. 착한 며느리 콘셉트로 쭉 가는 거야. 나는 책상을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저게 진심이구나. 민준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수지는 돈을 보고 있었다. 재산을 보고 있었다.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있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민준이 내려온대. 끊을게. 수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다. 그리고 민준이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오빠.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진이 회사 앞 카페에 앉았다. 나는 퇴근하는 척 지나가다 그들을 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발걸음이 멈췄다. 몸이 저절로 근처 벤치에 앉았다.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볼 수 있었다. 민준이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수진아, 아버지가 우리 결혼 날짜 정하자고 하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언제? 올가을이 어떨까? 아버지가 좋은 예식장 알아보신대. 좋아, 오빠. 뭐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할게. 다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눈빛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민준이가 계속 말했다. 우리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주신대. 오빠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 나는 오빠랑만 있으면 돼. 완벽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이 핸드폰을 꺼냈다. 슬쩍 강남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다.
민준이는 보지 못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 나는 봤다. 수진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계산하는 눈빛을. 민준아. 가슴이 무너졌다. 저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저 여자는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진이 또 회사에 왔다. 오빠가 서류 놓고 갔대. 전해주러 왔어요. 리셉션에서 밝게 웃었다. 민준이가 내려왔다. 서류를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점심은? 오늘은 선약이 있어. 미안.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민준이는 다시 올라갔다. 수진이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때 박 아주머니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수진의 하이힐이 물기를 밟았다. 어머. 수진이 소리쳤다. 야, 아줌마. 여기 왜 이렇게 질퍽해? 넘어질 뻔했잖아. 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뒀어야 했는데. 표시? 애초에 사람 다닐 때 청소를 하면 어떡해요? 상식이 없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구두 봐요. 명품인데 물 묻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수건을 꺼냈다. 됐어요. 됐어.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손님. 내가 앞으로 나섰다. 네. 수진이 나를 봤다. 짜증 가득한 얼굴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수진의 눈이 커졌다. 경비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잘못은 사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 지금 감히 누가 누구한테 훈계를 해? 당신이 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여기 경비원이잖아.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수진이 소리쳤다. 나 여기 기획실 이사 약혼녀야. 곧 이 회사 주인 될 사람이라고. 주인이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주인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진짜.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 오빠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 잘렸어, 오늘로. 그 순간이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었다. 수염을 떼어냈다. 가발을 벗었다. 주변이 술렁였다. 회장님? 리셉션 직원이 놀라 소리쳤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저는 박진수입니다. 이 회사 회장이자 민준이 아버지. 저는. 수진이 뒷걸음질 쳤다. 일주일간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전화로 한 말도 다 들었습니다. 재산 이야기, 연기한다는 이야기. 수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방금 본 것도 오해입니까?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것도? 박 아주머니를 가리켰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비원에게 반말하고 청소하시는 분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주인 행세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눈물도 계산된 것일 수 있다는 걸. 당신은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민준이에게 모든 걸 말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다. 누가 연락했는지 급히 내려온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아버지가 여기? 민준이는 내 모습을 보고 멈췄다. 경비원 유니폼. 벗겨진 가발. 아버지, 이게 무슨. 민준아. 미안하다. 나는 아들을 봤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변장했다. 수진 씨를 시험해 보려고. 네. 시험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요? 결과가 어땠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나는 수진을 봤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준아, 수진 씨에게 직접 물어봐라. 너를 왜 만나는지. 수진아. 민준이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니지. 아버지 말씀이 틀렸지? 그렇다고 해줘. 수진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아, 나봐. 제발.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오빠를 좋아해요. 진짜예요.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멈췄다. 뭐? 처음에는 오빠의 집안을 봤어요. 재산을, 지위를,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아까 전화는 뭐였어? 내 아버지가 다 들었대. 수진이 무너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이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휴가를 냈다.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알았다. 첫사랑이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배신당했다. 금요일 저녁 비가 내렸다. 회장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다.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다. 밖에 누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라고. 보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비에 젖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회장님.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를 들고 말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왔습니까? 네.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제 잘못을 인정하러 왔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계속하세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이용했습니까? 네.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민준 오빠를 알아가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믿기 어렵네요. 알아요. 저도 제가 믿고 한심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오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수진 씨. 네, 회장님. 제가 경비원으로 있을 때 했던 행동들 기억합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교만했어요.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지위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경비원도 청소하시는 분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회사를 지키는 가족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민준 오빠한테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어떻게요? 행동으로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게요. 진심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회장님. 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기회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네. 민준이가 줘야죠. 그 아이 마음입니다. 수진의 눈에 희망이 비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세요. 약속드려요. 꼭 지킬게요.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다. 며칠 후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 응. 수진이가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려요.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
그리고 박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직접 청소 도와드리면서. 민준이의 표정이 복잡했다. 아버지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정말요? 응.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하지만 물론 쉽게 믿지는 마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 행동으로 증명하는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아. 네.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란다. 수진 씨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 내 마음을 결정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 달 후 나는 경비실에 들렀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 반장이 놀라 일어났다.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계셨다. 아주머니, 그때 일은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회장님. 그 일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다. 그 아가씨 요즘 자주 와요. 제 청소 도와주고 경비실 아저씨들 커피도 사다 드리고. 그래요? 네.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수진이 보였다. 민준이와 걸어가고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잘 됐구나. 사람은 실수한다. 하지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성장이다. 나는 경비원으로 변장한 일주일을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회장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이 반장이 물었다. 그래요. 믹스커피로 주세요. 달고 진한 커피를 마셨다. 행복했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길. 그리고 수진이 진짜 사람이 되길. 그렇게 바라며 나는 미소 지었다.